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할로24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할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 근래 느끼는 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탑널커니 이런 것들이 한국만 한정되는 게 아닌 외국에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게 개도구 여성들 쪽에서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개도구 여자들과 한국 남자는 입장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야 상대적으로는 순한 맛이 이 정도 같네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이 말해준 건데 암만 외국녀라도 환경과 적응은 무시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든 동남아 어디든 한국 가서 물들고 이러면 똑같아진다고요. 본인 와이프도 필리핀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에선 소금에 밥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젠 오첩방석 먹는 걸 평범하고 그저 그렇게 본다네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 동남아 여자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 여자는 똑같이 행동해보는 그냥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적응해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지 한국 여자처럼 이렇게 패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외국 여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가정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도 한국 여자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역으로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동남아에 살았던 분들은 한국에 와서 동남아에 살았던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나는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사실 문제 있어. 국제결혼한 남자들도. 난 솔직히 동남아 여자분들보다 이 남자들이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동남아 개달 도상국에 살았던 분들은 계속 그런 마인드를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득 구조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나 보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기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 땅에 왔을 경우 어느 정도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다 보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적응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글쎄요, 이거 변한다고 겁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 땅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난 할로윈 때 이해가 안 돼. 이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거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 굉장히 뭔가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중간이 없어 이게. 아니 그러면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사람 사는 것처럼 좀 그렇게 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난 스탑 넣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그런 거예요.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편리함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들리면서 거기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까지 예감했어야죠. 이런 것까지. 그러면 생각해봐. 한국 남자가 만약에 외국 가 살아요. 그럼 한국의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 가 살아야 될까? 거기 살면 십수관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 호소리 하는 분 버거니 한번 드리고요. 아니 생각해봐.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 배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여기 사는 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 이제 문화를 알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결혼 문화는 어느 정도 답습을 하겠지. 답습을 하는데 한국 여자처럼 똑같이 가는 거죠. 완전히 똑같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대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는데 닮아갈 수 있는데요. 100% 똑같아질 수는 없어. 생각해봐.
한국 여자들 텃세 안 부리겠냐고. 외국 여자들한테 텃세 안 부리겠냐고요. 텃세 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어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내가 국직에 많아지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한국 남자 결혼은 한국 여자하고 그리고 외국 여자하고 섞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혼 못한 한국 여자는 또 외국 여자도 시비를 걸 가능성이 커. 그러면 과연 똑같이 패치된다 볼 수 있을까 이게? 이 분명히 문화적 충돌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염두해야 돼요. 이런 것도 반드시 생각해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 시장에서 이제 아웃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자들 중에. 그럼 이제 그런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 누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 못했다. 그 와중에 이제 남자들은 동남아 계통의 아가씨들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국 땅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시비 거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치가 되는 거는 감수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잖아요. 남편 생기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래도 한국 여자들만큼 어떤 그런 까탈스럽고 이기적인 마인드는 저분들이 못 가져요 이게. 그건 어떻게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오첩 밤상이나 하면 생각해봐. 이것도 매일 먹으면 지겨워.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맨날 똑같은 반찬 먹으면 안 지겨워? 평범하게 맞지. 그 매일같이 먹는데 아침 저녁 먹는데. 그러면 이거 봐봐. 소금에 밥만 먹는데 이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내가 한국도 와가지고 초심 유지하려고 소금에다 밥만 먹을까 그러면? 이거 욕심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나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 나라에서 한국 땅에 왔으면 어떻게든 적응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적응해야 돼. 적응하려면 한국의 문화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 같은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 사람 패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말도 좀 능숙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융화돼야 되고 내 자식이 또 나중에 한국 땅에 적응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국이자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패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대한민국 땅에서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은 한국 땅이라 로망이 강해. 로망이 강하다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못 누리는 걸 한국 땅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능력이 단 한도 내에서 마음껏 써보고 싶잖아. 그렇다고 뭐 과소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명품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조르는 것도 아니잖아. 비싼 차 사고 싶다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패치됐으면 뭐 한국 여자들처럼 저기 해외여행 한 번씩 가자. 그리고 뭐 우리 차 좀 좋은 것 좀 뽑자. 옆집에 보니까 차 좋던데 우리 이거 똥차잖아 이거. 차 바꾸자. 아니면 나 명품 가방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좀 하나 해주면 안 돼?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 그것만. 그 드라마 때문에 한 상품 갖다가 실망한 케이스 있다고요? 근데 그 실망한 케이스는 내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남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만약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남자를 본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한국은 다르다고. 그 드라마가 약을 많이 친다. 드라마가 상태가 안 좋다. 드라마의 스토리를 봐도 되는데 드라마 현실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은 남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바보 같아 그런 거야. 어떻게 사귀고 나서 어떻게 데리고 오면 끝나겠지 생각을 해. 이것도 물소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불소 같은 마인드 아니냐고요. 그럼 그런 마인드를 해외 결혼에도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생각해봐.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외국 여자들이 한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드라마밖에 없어요. K-드라마. 근데 그 K-드라마는 약을 많이 쳤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야 돼. 저는 남자 주인공 키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얼마 없어. 대한민국 평균 시장이 한 170초밖에 안 돼. 저 드라마라 가지고 약을 많이 쳤어. 저 드라마 때문에 한국 여자들 맛이 갔어.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저만큼 못해져.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그래서 언어가 돼야 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국 땅에 갔을 경우에 잘 모를 수 있는 거. 컬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생각해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드라마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드라마에 대한 한성을 깨부셔줘야 되는 게 남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외국 여성들은 나이가 진짜 어립니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뭔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설명을 바로바로 해줘야 돼. 설명 같은 것들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는 게 없잖아 이게.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왜 물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애 한 명 더 키운다는 생각.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죠. 지금 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띠동갑 그렇게 넘잖아요. 뭐 띠띠동갑도 있고요. 거의 뭐 말이 좋아 부부 사이지. 거의 뭐 삼촌하고 조카뻘이잖아. 한국에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격적 보면 거의 뭐 중학생 수준이야. 그 동남아 여성들 보면. 예, 체격이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갸냘프고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부같이 안 느껴져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뭐 가정 이런 거 산다고 하면 알려줘야 될 것도 많고 그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적할 것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환상. 아니 결혼 현실이잖아. 아니 뭐 국내 결혼은 현실이고 국제 결혼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살면 콩깍지 깨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는 국제 결혼하면 무조건 좋은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가 있나?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오히려 국내 결혼함보다 이제 단점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알고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나쁜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한국 땅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적응하겠지는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야. 어?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많아. 그런 마인드 가지니까 데리고 와서도 굉장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네 반대로 생각해봐. 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외국 갔는데 내가 몸을 부딪혀야 돼. 알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누가 엄마 할 것 같아? 그 외국 여자 엄마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환상을 낮추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뭉개는 게 정말 중요해. 연애 단계에서.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에 바라는 그런 외국 여자에 대한 환상도 낮추고 외국 여자도 한국 땅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드라마에 대한 환상을 좀 낮춰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외국 여자가 한국 여자 뭐 젊고 예쁘다. 그렇게 해서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런 쌍팔년도 마인드 갖지 말고요. 어차피 저 친구들 나이도 어리고 한국 땅에 오면 모르는 것도 많고 언어도 서툴고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 대부분 K 드라마 본단 말이야. 그 K 드라마 현실하고 그 드라마에서 모습하고는 다르다. 그런 것들도 빨리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여자들 텃세 무시 못한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텃세가 있어요, 분명히. 앞으로 난 텃세가 심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이 이제 한국 땅에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 그럼 거기에 대한 충돌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알려줘야죠.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그 혹시 한국 여자들이 너 째려볼 수 있거든? 그런 거 다 무시해.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 여자들 중에 결혼 못 해가지고 나이 먹고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 많거든. 그러면 당신이 결혼했잖아. 결혼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 보면 배 아파가지고 못 견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희끗하게 쳐다보거나 약간 내리깔면서 이렇게 무시한 투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거 무시해. 그런 거 열등감 느껴서 하는 거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무시해도 돼.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 주눅들 필요 없어. 자기가 더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많이 깨버려야 돼요. 환상. 서로 간의 환상. 결혼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외국 여자가 한국 땅에 와서 어느 정도 한국 문화가 패치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된다. 예. 이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한국 남자 입장에서 그런 외국 여자면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변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딱히 뭐 여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난 그동안 뭐 했나?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이 좀 많아지긴 한데 이런 좀 문화적인 문제는 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국제결혼 많아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할로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분이 좀 뭐 아니면 더예요. 뭐 아니면 더. 예.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국제결혼도 분명히 어려운 게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삽니까? 근데 내가 보면 좀 남자들 시각이 좀 안 좋은 게, 국제결혼하면 무조건 한국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긍정회로만 돌리고 국제결혼에 접근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 왜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 분명히 있지. 그런 거 다 감수해야죠. 그래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면 나중에 피볼 수 있다. 너무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번 이야기의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 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환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없애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은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